열대야와 폭염은 이번 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8월 마지막 주에 접어들면서 심한 무더위의 출구도 조금씩 보이고 있는데요. 북상 중인 10호 태풍 산산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날씨 상황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와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열대야가 기록이 깨졌다가 어젯밤에는 다시 또 기록이 되기도 했는데 지금 열대야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아침 최저 기온이 나타나는 시간은 해가 뜨기 직전의 시간이 일반적입니다. 이제 점점 가을로 접어들면서 입추가 지나고 나서부터 이제는 태양의 그 낮의 길이가 이제 줄어드는 그런 시점인데요. 서울을 기준으로 해가 뜨는 시간이 5시 59분이라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현재로서 가장 낮은 기온이 25.5도를 보였기 때문에 오늘도 열대야, 서울도 지난 밤이 열대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지난 7월 24일에 24.9도, 0.1도가 부족해서 최장 34일의 기록으로 마감을 했지만 오늘도 열대야, 그리고 어제도 다시 열대가 기록이 되면서 최장의 기록은 깨졌지만 최다 39일의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주도의 경우에는 최장 열대야 기록이 계속해서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아침도 열대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수도권 지역과 특히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밤 동안에도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가 두드러졌습니다. 만약 제주도도 오늘 아침 기온에서 열대야로 기록이 된다면 2013년 44일에 최장 열대야를 기록을 했던 이 해에 준하는 열대야의 거의 턱밑까지 다가온 기록으로 볼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도 이번 주에는 서울의 열대야가 다소 주춤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는데요. 내일부터 이틀간은 열대야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고요? 맞습니다. 서울의 경우에도 내일부터 이후 한 2, 3일간은 아침 최저 기온이 24도로 예상이 되면서 열대야에 물론 준하는 밤더위이겠지만 열대야에 미치지 못하는 밤더위를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일단 태풍 산산의 위치와 속도를 보면은 굉장히 가고시마 남쪽 한 400km 해상 부근에서 느린 속도로 북동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오늘부터 돌아오는 목요일까지 한 3일에 걸쳐서 거의 같은 지역에서 머무르면서 어느 지역으로 방향을 틀지에 대한 고민을 할 텐데요. 속도로 따지자라고 하면은 거의 성인 걸음 수준에 해당되는 그런 속도로 거의 비슷한 위치에 위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말은 즉 북쪽에서 우리나라 부근에 찬 공기가 남하를 하면서 태풍의 북상을 도와주는 공기의 성격이 아닌 차고 건조한 공기가 머물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우리나라 여름철에 하층과 중층과 상층까지 뒤덮었던 더운 공기가 상층의 이제 따뜻한 공기는 좀 서쪽으로 밀려났고 그리고 중하층의 따뜻한 공기는 동쪽으로 밀려나면서 그 틈 사이에 북쪽에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앉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태풍의 북상도 어느 정도 좀 막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2, 3일간은 좀 비교적 밤에는 선선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일단은 그래도 아직 대부분 지역에서 낮 동안에는 폭염특보가 여전히 발효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8월 전체 폭염일이 2018년 기록을 넘어섰고요. 역대 2위라고 하는데요. 지금 추세대로라면 가장 더웠던 여름 타이틀에 더 가까워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2016년 8월 달에 열대야 폭염 일수, 보통 우리가 폭염이다라고 기준을 정하는 것은 일 최고 기온, 하루 중에 가장 기온이 높게 오른 그 기온이 33도를 넘었을 때를 폭염이라고 그 일수로 기록이 되는데요. 물론 이제 평균 값이라고 해서 16.6일이라고 하는 것은 전국 62개의 지점을 종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넘게 이어진 폭염의 일수가 좀 줄어드는 그런 좀 느낌이기는 합니다. 2016년에 전국 평균으로 따졌을 때 16.6일이었던 그런 폭염의 기록을 올해 이대로 추세로 그 태풍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폭염이 계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열려 있는 그런 상황에서 더위의 기록이 2016년 이후로 더 길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일단은 이번 주에 북상 중인 태풍 산산이 최대 변수로 보입니다. 태풍이 접근하는 주 중반에는 동풍이 불어오는데 산맥을 넘어오는 열풍이 서쪽 지방을 더 덥게 만들 수 있다는 말도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 국토의 70% 이상이 산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동서를 크게 구분하는 이 태백산맥 그리고 호남 지역과
그리고 영남 지역을 가로지르는 소백산맥, 이 큰 산맥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어느 쪽에서 바람이 부느냐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어느 지역은 더위를 느끼고 어느 지역은 더위를 덜 느끼게 됩니다. 지금 이제 태풍의 위치가 가고시마 남쪽에 한 400km 부근 해상에 머무르고 있는 상태인데 목요일 이후부터 좀 빠르게 북동진을 하면서 방향을 틀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에 남동풍이 불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남동쪽 해상에서 소백산맥을 등지고 있는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팬 현상이라고 해서 특히 더운 공기가 산맥을 타고 넘었을 때는 더 덥고 건조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호남과 충청,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고온 현상이 나타날 거고요. 이 태풍이 일본 열도를 따라 북상을 하게 되면은 이 태풍의 위치가 우리나라 이제 동쪽에 위치하게 되면 동풍이 강화가 되는데 이 동쪽에서 바람이 불 경우에는 동해안 지역은 비교적 이 동풍은 차고 습하기 때문에 좀 더위를 식혀줄지 모르겠지만 이 차고 습한 공기가 태백산맥을 타고 넘을 경우에는 우리나라 서쪽 지역이 굉장히 더워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태풍이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그런 사이에서는 북쪽에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일시적으로 특히 이제 밤 공기는 좀 차가움을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낮 공기 같은 경우에는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강한 일사로 인해서 폭염이 좀 느껴지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밤에 선선했던 기온도 이제 태풍이 동쪽으로 모두 빠져나가는 이후에는 다시 우리나라로 티베트 고기압 상층의 더운 공기가 우리나라를 다시 뒤덮으면서 다시 더워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일단은 태풍이 지나가고 나서 어떤 재편되는 기압계의 좀 흐름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더위가 계속 이어진다라는 예보가 있어서 언제까지 좀 이런 더위가 이어진다고 봐야 될까요? 지금 이제 기상청의 예보로서는 중기예보라고 해서 오늘을 포함한 향후 열흘 동안의 날씨가 이제 예보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보통은 일반적으로 이맘때쯤에 태풍이 지나고 나면은 북쪽에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가을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번 태풍이 동쪽으로 빠지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상층으로 티베트에서 중심을 둔 고온 건조한 공기가 다시 우리나라 상공을 뒤덮게 될 경우에는 이 티베트 고기압의 영향으로 상층에서 굉장히 뜨거운 공기가 가라앉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지상 부근에는 더운 고기압이 위치하게 되는데 더운 고기압이 위치하게 되면은 공기의 성격 자체도 덥지만 이 고기압은 더 더운 덥고 습한 서풍을 우리나라 쪽으로 불게 만드는 그런 기압 배치를 야기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더운 날씨를 좀 예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기상청에서 향후 열흘 동안에 전망한 중기예보를 좀 살펴보면 9월 6일,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이 아니라 다음 주 금요일이죠. 다음 주 금요일까지도 서울의 경우에는 밤더위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가 계속해서 나타날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낮에도 태풍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다시 33도까지 기온이 끌어올라지겠고요. 다음 주는 그래도 기온이 어느 정도 내림세를 보이기는 하겠지만 여전히 30도가 넘는 낮 최고 기온을 기록한 동시에 습도까지 지금 80~90%까지 높이 올라가 있는 습도까지도 만약에 이대로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체감하는 더위가 33도 이상을 웃돌면서 폭염주의보도 계속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일단 태풍 산사는 일본 쪽으로 향하겠지만 가을이 되면 이 태풍의 길이 열리면서 우리나라 쪽으로 강력한 태풍이 올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특히나 이 폭염으로 인한 높은 수온도 강력한 태풍을 만드는 데 한몫을 한다고요? 맞습니다. 이제 태풍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지는 태생 자체가 열대 지역의 더운 바다의 열기를 고위도로 실어 나르는 역할을 해줌으로써 전 지구에 좀 균형적인 열 평균을 맞춰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순기능적인 역할도 좀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전 지구의 바다 온도가 지금 높게 오른 그런 상황인데다가 지금 태풍이 북상하는 길목의 해수 온도를 살펴보면은 지금 30도를 넘는 그런 고수온 해역이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즉 지금 이제 10호 태풍 산잔처럼 먼 관부근 해상에서 발생을 하고 우리나라 이제 중위도가 위치한 지역까지 북상을 하는 과정에서 고수원에서 받는 뜨거운 열과 수증기를 공급을 받기 때문에 이 중위도권으로 올라오는데도 불구하고 태풍의 강한 세력을 좀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이 강한 태풍이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이 지금도 이제 동쪽으로 물러났기 때문에 그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일본 열도 부근에 트여줘서 지금 이번 태풍 10호 태풍은 일본 열도를 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강한 태풍이 발달을 하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우리나라 내지는 이제 일본으로 길이 트이는 그런 이제 태풍의 경로가 유도되는 게 결국에는 가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가을이라고 하는 것은 대륙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해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맘때면 한여름을 맞이하는, 즉 바다 온도가 가장 높은 그런 시점을 맞이하기 때문에 이제부터 발생하는 태풍은 산삼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위력적인 태풍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이제는 대륙으로 길목을 트이는 그런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제 일본으로 물러나는 수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다가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일단은 오늘 날씨는 전국 곳곳에 비나 또 소나기 소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비는 얼마나 내리는 건가요? 밤에 이제 낮에 지금 이제 서울 수도권 지역에도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는 곳이 있는데요. 지금은 조금 더 체계적인 비이지만 오늘은 또 낮 동안에도 열기가 쌓여서 불안성으로 나타나는 소나기 구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소나기에 의해서 예상되는 강수량을 살펴보시면 경기 남부 지역과 이제 수도권 지역은 5mm 안팎으로 굉장히 적은 양이 되겠지만 그밖에 강원도와 충청도, 호남과 이제 영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5에서 많게는 40mm의 비가 순간적으로 많은 양의 비로 집중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오늘 낮 동안에 더위뿐만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내리는 소나기에 대한 대비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맹수영 기상 칼럼니스트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